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가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위험 신호 하나를 짚어드립니다. 미란 전쟁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사모대출 펀드 환매 사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모대출이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은행권에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고위험 대출을 제한한 거죠. 그러자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했습니다.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이 그 공백을 파고들었습니다. 은행 대신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모대출, 프라이벗 크레딧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투자자들이 이 시장으로 몰렸을까요? 수익률 때문입니다. 은행이 우량 대기업에 빌려주는 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 9에서 10% 초반대의 금리를 제공했거든요. 저금리 시대의 이 수익률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장은 2020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 현재 글로벌 규모로 최소 2조 달러, 일부 추정치로는 3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 70%가 미국 시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규모가 당시 약 1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미국 사모대출 시장 규모는 그것과 맞먹거나 이미 넘어선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이 왜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핵심은 대출 대상 기업들의 건전성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사모대출 시장은 주로 소프트웨어 기업과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프트웨어가 하던 일을 AI가 대체하면서 일부 기업들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일부가 파산하기 시작했고, JP모건의 한 고위 임원은 이를 두고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 보이기 시작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보이지 않는 곳에 수십 마리가 더 있다는 뜻이죠. 이 소식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투자한 펀드 괜찮은 걸까? 그리고 환매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시장의 구조적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사모대출 펀드의 자산은 기본적으로 비유동성 자산입니다. 기업에 빌려준 대출 채권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즉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펀드들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분기마다 자산의 5% 한도 내에서 환매를 허용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문제는 최근 환매 요청이 그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했다는 점입니다. 한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허용 한도의 3배에 달하는 환매 청구가 들어오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펀드를 다른 곳에 매각하려 했지만 인수 측에서 현재 자산 가치 대비 20에서 30% 할인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이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도 유사한 상황에서 임원 자금으로 부족분을 메웠고, 또 다른 대형 자산운용사도 환매 한도를 초과한 요청에 대해 처리를 미루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공식적인 연체율 수치는 현재 약 3% 수준입니다. 얼핏 보면 심각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 뒤에 숨겨진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PIK 페이먼트 인 카인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돈을 빌려간 기업이 이자를 현금으로 갚지 못할 때 지금 못 갚겠으니 나중에 원금에 더해서 갚겠다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장부상으로는 이자를 받은 것처럼 기록되지만 실제로는 부실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체 사모대출의 10% 이상이 이 PIK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가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기술적 부실을 이연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냉소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2027년에서 2028년에 이 누적된 부담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월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에만 약 6,60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내부 현금만으로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그 핵심 창구 중 하나가 바로 사모대출 시장입니다. 실제로 한 글로벌 IT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전체 자본의 80%를 사모대출 펀드에서 조달한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사모대출 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져 자금 조달이 막힌다면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 일정이 늦춰지거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GPU 수요, HBM 메모리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2026년까지의 수요는 이미 확정된 계약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2027년 이후의 추가 수요 계획에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중장기 수주 전망을 볼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2008년 금융위기처럼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사태로 발전할까요? 현재로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편에서는 미국 10대 은행의 사모대출 직간접 익스포저가 자본 대비 30%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고 보험사들의 관련 투자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연준 이사 역시 작년 말 미국 증시 고평가, 헤지펀드 리스크와 함께 사모대출의 불확실성을 3대 시장 리스크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반면 저명한 투자자 하워드 막스는 문제는 있지만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규제 당국이 이미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2008년과 달리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모대출 시장의 규모는 2008년 서브프라임 시장과 맞먹는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대출 기업들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환매 요청이 한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PIK라는 구조를 통해 부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2027에서 2028년 만기 집중 구간이 잠재적 뇌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반도체 수요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 위기가 터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입니다. 앞으로도 이 시장의 흐름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